한 분야 또는 한 주제, 심지어 한 권의 책만 여러 번 읽는 아이, 이거 그대로 둬도 될까요?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독서 편식, 즉 편독에 대한 걱정과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편독하는 아이를 좀 뛰어난 독서가로 만드는 생각보다 쉬운 방법을 오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독서 편식, 편독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이가 한 분야 또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 동물에 대한 책만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잘 읽고 있네,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또 똑같은 책이네, 똑같은 주제네, 같은 것만 왜 이렇게 계속 읽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가 미취학일 때부터 특히 초등 저학년까지는 편독을 하는 경우 유리한 점도 아주 많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와 책이 경쟁을 하려면 아이가 이제 더 재밌는 책을 찾아야 되고 더 빠질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아이가 책을 보는 행위 자체는 정말 가치 있는 많은 부가적인 결과를 따라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 보게 하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 때 보통 아이의 관심 주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강아지 종류에 대한 책을 보거나 먹이를 주는 법, 번식, 그리고 자연 환경, 멸종 동물, 이렇게 해서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자연 관찰책, 즉 지식책을 먼저 접하게 되겠죠. 학습적으로 생각하면 어렸을 때 문학책을 읽다가 초등 고학년에는 문학과 비문학책, 즉 지식책을 고루 읽다가 그 이유는 지식책을 중심으로 읽으면 학습에는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람직하게 확장되는 경우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의도해서 노력을 한다손 치더라도 아이는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관심이 이리저리 바뀌면서 책을 읽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동물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상당히 오랫동안 관련된 책으로만 편독을 하게 되는데 이게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인지 발달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면 아이도 좋아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아이 독서 편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아이가 읽는 주제에 공감을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주제의 책의 레벨을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다른 분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 기회를 포착해서 유사 분야로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인데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죠? 근데 대부분 이 1단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단계, 첫 단계에서 아이가 1년씩 또는 수년씩 책을 읽는데 동일 주제만 계속 보면서 하다 보면 엄마가 사실 조바심이 납니다. 과연 다른 책을 읽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아이에게 그래서 자꾸 관심 없는 책을 보게 하려고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책 흥미는 점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이때 부모는 참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의 관심사에 같이 동조해주고 관심을 갖거나 좀 유사한 책을 같이 읽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같은 동물 얘기를 아이가 이제 수백 번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듣다 보면 사실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부모도 해당 지식이 생기거나 또 생각보다 재밌다 여기면 그 얘기가 잘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는 책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책인데 동일한 주제 책을 부모가 옆에서 같이 읽고 있으면 아이도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 1단계가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이 첫 단계에서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을 잘 참고 넘기면 다음 기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해당 주제의 책 레벨을 윗단계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관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책들인데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 책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아이가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주나 난감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찾다 보니까 또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화 같은 책으로 이게 전 시리즈를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인물이 정말 많고 그 이야기 중심들이 전부 인물 중심으로 이제 얽혀져 있다 보니까 관심이 전혀 없던 저 같은 사람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인물들의 출처도 잘 모르겠고 이 관련된 이야기 자체가 별로 맥락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본인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인물들을 다 외웠었어요. 아마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인물을 가장 잘 외우고 이름들을 많이 기억하는 시기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책을 찾아가는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제 글밥 책으로 읽어가도 좋고,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한번 살펴보니까 이 아이는 신화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신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 걸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을 다양하게 보고 싶어 하면 인물이 많이 나온 책들로 이어갑니다. 이를테면 삼국지 같은 거요. 근데 아이가 봤더니 신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제 다음 단계를 이어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만화책으로 시작했거나 작은 글밥책으로 시작됐다면 그 다음 신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가벼운 글밥책이 나와 있는 삼국유사 이런 것들로 이어갈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의 신화 스토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당 글밥책으로부터 이어가는 형태로 읽게 되었고, 이렇게 단계별로 읽는 거를 나선형으로 읽어가면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현재 본인 수준에서 읽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이에요. 그러면 10권 정도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윗레벨, 하나 윗레벨의 책을 2-3권 정도를 준비해서 같이 읽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윗레벨 단계의 책이 어휘도 좀 더 어렵고 내용도 깊이가 깊잖아요. 근데 좀 기본적으로 아이가 배경 지식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윗레벨 책도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아이는 이제 스토리는 꿰고 있으니까 그 레벨업한 책의 어휘가 어렵지만 추론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추론을 하면서 읽어가다 보니까 그 어휘에 대한 내용도 좀 이해가 되고 어휘 자체를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쯤이 되면 이제 아이가 이 해당 분야의 책들이 이렇게 성인 책들이 많이 또 나와 있거든요. 요런 책들을 읽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사실 만화로 된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의 저자랑 같은 저자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저자인데 어쨌든 이 성인 책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안에 높은 수준의 다른 어휘들, 미사어구라든지 이런 다른 어휘들, 묘사법 이런 것들도 전부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보다 이 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조예가 깊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윗단계의 책을 찾으실 때 그 온라인 도서몰에 들어가서 이제 권장 연령이 있습니다. 그 권장 연령을 다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고 하려면 참 어렵기 때문에 먼저 관심 있는 것들을 아이에게 이제 좀 찾아보게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본문을 몇 페이지를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어휘들이 대강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책들의 여러 권을 일단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넣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아이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책이라면 가지고 사서 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아이가 이제 읽다 보면 본인이 이 좋아하는 주제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거 읽었을 때 재밌어? 재미없어? 라는 판단이 사실 부모보다 먼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단계 레벨의 책을 이어서 읽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나선형으로 그거의 일부를 읽으면서 다음 단계 레벨을 읽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인책 이상으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독서 편식을 굉장히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다른 분야로의 가지치기입니다. 앞서서 이 한 분야만을 편독했을 때의 장점들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겠죠. 아이가 편독을 하게 되면 그 주제로부터 다른 책으로 이제 넘어가려면 그 넘어가는 단계 자체가 굉장히 고역스럽거든요. 근데
해당 주제를 나무의 몸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몇 년 동안 독서 편식을 통해서 깊이 있게 독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단단한 뿌리는 내렸어요. 그래서 읽기 능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분야라고 해도 책의 어휘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전 분야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도에 기반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이제 다른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스스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참 본인이 빠진 분야의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다른 책을 사달라고 한다거나 도서관에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가 전쟁의 신이나 태초의 인간이 만들어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성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에 관련된 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역사서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예술 작품의 이야기책인 뭐 예술 작품서 같은 것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지는 아이가 책을 읽다가 다른 분야 궁금증이 생겨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가 적기거든요. 그러면 그 관심이 생긴 때 맞춰서 아이에게 다른 책을 이제 가져다 주는데, 이럴 때는 현재 읽기 책의 레벨보다 살짝 낮지만 재미있는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휘가 좀 낯설어요. 그리고 어렵게 또 느껴지니까 재미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으로 옮겨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훨씬 재미있는 책을 찾아야 합니다. 타 분야, 타 주제의 책을 읽어보니 이것도 좀 재밌네? 생각보다 다른 분야의 책도 읽을만 하네? 라는 인상을 주면 다른 책으로 옮겨가기가 쉽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주제든 그 세상사가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 분야만 읽고만 있다가 끝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장르의 분야책으로 반드시 넘어가게 되니까 좀 편하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쌓아진 이 배경 지식들은 연결이 되고 융합이 되는데요. 지식의 네트워크가 머리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초등 단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스스로 지식이 체계화되어집니다. 책을 깊이 있게 읽는 아이는 사실 어휘력과 문해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섭도록 빠르게 지식을 받아들이게도 되는데요. 오늘 독서 편식, 편독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 편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키울 수 있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부모가 함께 책을 읽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의미와 대단한 힘을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분야에 깊이 몰입한 아이는 학습에서도 똑같이 몰입의 깊이와 지속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습관을 잡는 데에도 몰입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니까 편독에 대한 걱정보다는 편독을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발전시키고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